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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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말 잘 보내고 안녕하세요. 계시죠? 네, 네, 매화꽃 향기 가득한 이 밤, 십실강에 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희성 코치님이 나오셨어요. 양희성 코치님 커리어 빅 이슈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강의에 앞서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희성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십시일강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십시일강이요. 예.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요. 여기 지금 이 방에 같이 계신 임미영 코치님 추천으로 6개월 전에 추천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서야 하게 됐습니다. 양희석 코치님 커리어 코칭 전문가로서 MBTI 강의도 하시고 굉장히 이력이 많이 화려하세요. 이따가 강의 들으시면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과 굉장히 좋은 인연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만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 코치님.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모르시는 분이실 텐데요. 제가 이제 1년 전부터 인연이 돼서 도움을 받고 계신,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제이 파트너스의 정석훈 대표님,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같이 운동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제기차기를 같이 일산 공원에서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제기차기라고 네. 족구, 그냥 우리 민속 제기가 아니고요. 족구 차듯이 차는 겁니다. 발로 뻥뻥. 세 번째 질문은 릴레이 강사 추천인데요. 네, 어느 분을 추천해 주실까요? 저는 지금 그 천안 연암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박중희 선생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중희 선생님은 저하고 이제 같이 한세대학교에서 근무하신 경험도 있으시고요. 커리어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뇌 지식 쪽에 탁월한 그 지식과 통찰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양희성입니다. 강사나 코치, 특히 이제 코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는 게 좋겠죠. 저는 이제 양희성이고요. 커리어 코치의 이제 코치, 제 양이니까 양코치. 그 양코치에는 칭따오 할 때 그 양코치 아니고요. 양코치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IT 엔지니어 출신이었어요. IT 엔지니어 출신이었고요. IT 쪽에서만 한 뭐 1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일을 했고 IT 전문 헤드헌터를 거쳐서 최근 10년 동안은 거의 대학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7개 대학에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재작년에는 제가 이제 IT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 계열사 중에 멀티캠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IT를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시키는, 취업을 하는 그런 교육생들의 취업 컨설팅을 하는 그런 일도 좀 했고요. 일단은 커리어 쪽으로 관련해서요. 아까 뭐 스트레스 관련해서 제일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커리어 관련된 이슈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조경선 코치님인가? 한번 그 특강을 하신 적이 있죠. 그 선생님도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빅퀘스천,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제가 아까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사실은. 선생님, 저 좋아하는 일 해야 돼요? 잘하는 일 해야 돼요? 이게 제일 많은 질문이었고요. 사실은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일찌감치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비교적 최근에 좀 정리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굉장히 그 의견들이 많아요.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영세 씨라고 있죠. 디자인 하시는 분인데,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 회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딸이 있는데, 딸이 미국에서 아주 뭐 명문대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금융회사에 이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요가 그 선생님 강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김행석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아하는 일 하면 즐겁잖아요. 예, 좋아하는 거 하면은 그냥 할 수도 있는데 돈도 주잖아요.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딸을 격려하면서 이제 얘기를 꺼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라는 분이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을 인터뷰를 많이 해봤다.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연히 어떤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민경 씨는 여러분 잘 아시죠? 김민경 그 강사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잘하는 걸 하는 걸 갖다 좀 반대되는 쪽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비즈니스 세계에서는요, 다 여러분들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잘하는 걸 갖고 뭐 선택한다는 거 넌센스예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백종원 씨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좋아하는 일하고 취미하고는 좀 다른 거다. 이걸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하고도 다르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하고 하고 싶은 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는 사실 이제 요리하고 이런 걸 좋아했고요. 본인이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고 싶은 일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이나 무슨 건축회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완전히 망했답니다. 그때 당시에 완전히 망했고 결국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외식업 이걸로 그 자기가 그 진 빚 같은 것도 다 청산하고 그렇게 제기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스티브 잡스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위대한 일이 있는데 그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해라.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이 연애하듯이 사랑하듯이 그런 일들을 찾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켓컬리를 대표죠. 김슬아 씨 또 이런 얘기 했어요.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면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륜스님이 이제 요즘은 못하실 것 같은데 직문직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문직설. 아마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이 질문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꼭 물어보더라고요. 여러 번 제가 봤어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륜스님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쪽으로 얘기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경제적으로 독립해라. 50만 원만 줘도 일단 놀지 말고 일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래야지 그 노동이 놀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조종학 코치라는 분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단순한 얘기인지 자기가 비유를 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냐면 우리가 보면은 그 동화책 있죠, 동화책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이런 동화 속에 어떤 행복할 결말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그냥 현실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다. 꼭 그렇진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꼭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관영 강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재테크 강사예요. 재테크 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아하는 일로 생계 유지를 하면은 좋아하는 일이 재미가 없어진다. 그래도 괜찮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사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사진 찍는 것만 해도 이제 밥 안 먹고 사진만 하루 종일 찍고 자기가 찍은 거 사진 보면은 뭐 행복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직업을 해서 스튜디오를 오픈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좋아하는 걸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스튜디오 유지해야 되지 하니까 뭐 이제 돌사진 찍으러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고요.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데니스 홍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교수님이에요. 로봇 교수님입니다. 이제 한국계 교수님이 한국말도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뭐 강연도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좀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좋아하는 일하고 잘하는 일. 이거는 선택하는 게 아니다.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특히 인상적인 게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들 보면 애들한테 칭찬하잖아요. 너 잘한다. 이거 잘해. 뭐 피아노 치면 피아노 잘해. 잘 쳐.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뭐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칭찬 안 한대요. 진짜 잘하는 것만 칭찬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함부로 칭찬하지 말아라. 잘하는 거 진짜 잘하는 걸 가지고 칭찬해야지. 그냥 무조건 잘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 애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진영 씨가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이제 회사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제 회사 여기 JYP 운영하고 있는데, 이 꿈이라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제 커리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뭐 직종이라기도 하고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잘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좋아해? 근데 회계 일을 또 좋아해? 잘해? 그러면은 우리 회사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다 가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데니얼 길버트라는 분, 이분도 이제 교수님이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 이제 흥미죠, 흥미. 흥미는 생각보다 자주 변한다. 그러니까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나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흥미가 생겨요. 근데 다른 또 정보나 흥미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정보가 들어오면 또 그쪽에 흥미가 생겨요. 변하는 거예요, 계속. 뭐 영화 대사 중에 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흥미도 변하는 거예요. 사랑도 변하는 것처럼.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잘 모르겠죠. 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건지 의견들이 분분해요. 좋아하는 일을 그냥 오래 하면은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이 답을 찾은 게 그러니까 질문을 약간 바꾼 거죠.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맞는 일을 찾으면 열정이 생기는 거야? 아니면 뭐든 몰입하면 열정이 솟는 거야? 이 질문을 이제 확인하다가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그 답을 찾은 건 아니고요. 이 파트리샤 첸이라는 이 중국계 미국 교수님입니다. 젊은 교수인데 재원이죠. 이분이 쓴 논문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좀 보고 제가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파트리샤 첸 이 교수의 논문이 사실은 이제 이분이 미시간 대학교에 있을 때 쓴 논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스탠퍼드에 계세요. 스탠퍼드에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적합 이론가, 적합 이론가. 이론가라고 해가지고 꼭 무슨 학자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일반 사람, 구직자일 수도 있고요. 그냥 직장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적합쟁이 이렇게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 이론가, 적합쟁이. 그 다음에 개발 이론가가 또 있다는 거죠. 개발 이론가.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적합 이론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합 이론가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요. 자기한테 적합한 일을 계속 찾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적성을 갖다가 계속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적합한 일을 찾기 전까지는 열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적합한 일이 아니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이제 뭐 좋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취업을 했을 때 하더라도 그 일을 계속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하고 적합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또 적합한 일을 찾으러 또 찾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한테 정말 잘 맞으면 좋은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맞는 일을 찾을 때까지 계속 뭐 전직이나 이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찾겠죠. 계속 찾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력 초반에 이렇게 자꾸 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2030들이 많이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회사에 연봉 처우도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표 던지고 나오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중간중간에 굉장히 혼란함을 이제 느낄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탐색을 해서 찾았는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자, 이런 게 이제 적합 이론가입니다. 적합 이론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이론가. 개발 이론가는요, 쉽게 얘기하면 못 찾은 거예요, 사실은. 적합한 걸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모든 몰입을 한 거죠. 뭐 일은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열정이 막 솟는 거죠. 열정이 솟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의미까지 부여를 해요. 나름의 의미까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사진으로 이제 잠깐 나온 게 여기 보면은 이제 양복을 재단하는 양복 전문가죠. 그죠? 재단사. 재단사인데 이분이 이제 일을 처음에 배웠을 때
적성에 맞아서 했겠냐는 거죠. 일을 찾아가지고 했겠냐는 거죠. 예. 그냥 자기 주위에 이제 이걸 하시는 분이 있어서, 야, 너 기술이 있어야 된다. 먹고 살아야지. 뭐 그분이 이제 지인이 됐든 뭐 작은 아버지가 됐든 뭐 하여튼, 예. 이래서 이제 일을 배우신 거예요. 예. 처음에는 막, 이게 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처음에 일을 배울 때. 예? 요즘처럼 척척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혼나면서 배우기도 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참고 일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손에 익고 쉬워지고 하다 보니까 보람도 느끼고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내가 가장으로서 뭔가 뭐 내 처자식도 부양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람도 느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SBS에 생활의 달인이 있어요. 생활의 달인. 예. 그 보시면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진짜. 예. 그냥 뭐 단순히 뭐 음식 잘하시는 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와, 좀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분들한테는 이미 이게 뭐예요? 이미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미 개발 이론가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뭐예요? 처음에는 중간중간에 굉장히 답답했겠죠. 예. 왜냐하면 내가 탐색해서 찾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적합 이론가들은 먼저 탐색을 한 거죠. 예. 근데 개발 이론가들은 먼저 일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몰입을 한 거죠. 예. 적합 이론가는 탐색하고 열정이 생긴 거고, 그죠? 예. 개발 이론가는 먼저 몰입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천직이 된 거죠. 예. 그죠? 적합 이론가들은 최적의 일을 찾기 위해서 계속 탐색을 했던 거고, 개발 이론가는 의미와 만족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찾으면서 일을 했던 거죠. 예. 적합 이론가들은 후회도 많이 했어요. 왜 후회했겠어요? 자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찾은 건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찾았기 때문에 찾을 때는 보면 내가 이거 할까, 이거 할까 대안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후회를 하게 돼요. 예. 내가 1번을 선택했어. 그러면 나중에 2번을 할 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이건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예.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개발 이론가 사람들은 그런 건 없어요. 예. 일단은 뭐래도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답답함은 있었겠죠.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또 질문들을 제가 이제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제 의문들이 생길 거예요. 예. 이거 제가 했던 질문, 제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들이에요. 예. 보면은, 그래, 그러면은 두 사람 중에 적합 이론가, 적합쟁이와 개발쟁이 중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생각했는데, 그 파트리샤 첸 교수의 논문에 보면요. 이제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개인의 어떤 학문적인 결과물이니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별 차이가 없답니다. 예, 별 차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했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아까 제가 생활의 달인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은 개발 이론가들이거든요. 그분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달인을 나오는 거죠. 생활의 달인. 예. 그러니까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그 다음 질문. 누가 더 행복한가? 누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분 중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자, 이현숙님? 깜짝 놀라셨어요. 예, 제 화면에 이렇게 보이셔가지고요. 예,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두 분 중에, 적합 이론가 부류의 사람들과 개발 이론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개발 이론가. 개발 이론가? 예. 그러니까 예. 자기가 잘하는 것을 계속 찾는, 더 좋아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사이가 막 변하면서. 그건 적합 이론가예요. 예, 적합 이론가. 적합 이론가. 진짜요? 예. 그분이 적합한 걸 계속 찾으니까 적합 이론가예요. 네네네네. 네네. 그분들도 행복할 것 같다. 예.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예. 왜냐하면은, 예, 한 번에 딱 찾으면 좋은데, 자꾸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서 후회하고 혼란스럽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이론가들도 여러분 생활의 달인에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하루 종일 다짐만 일을 굉장히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적합 이론가들이 후회하는 진짜 이유. 이 후회하는 게 뭐냐. 이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선택의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한 거잖아요. 직업으로서. 진로를 선택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또. 나 저것도 잘할 수 있었는데, 저것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거죠. 예. 근데 한번 보시면 어떠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야, 너 생활의 달인처럼 살아. 너 찹쌀떡 만드는 것도 계속 만들어. 이런 조언 하는 사람 없어요, 별로. 부모는 할 수 있죠. 예. 부모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어때요? 적성을 원하잖아요, 적성. 네, 적성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적합 이런 것도 있고 개발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뭐예요? 저 같은 사람들 계속 뭐예요? 어떻게 해줘요? 직업의 적성을 막 찾아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주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발견하는 게. 네. 그래서 누가 도움을 잘 못 줘서도 아니고 본인의 경험이 뭐 없어서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기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쪽 전문가들도 보면은 어떻게든지 그걸 맞추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어렸을 때부터 진로 그런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걸 갖다 쫙 맞춰가지고 뭐 적성에 맞는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삶을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디자인 돼가지고 살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조금 다른 커리어 레시피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본인이 배운 대로 매뉴얼대로 그렇게 좀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험이 적으시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요즘 명리학 하시는 분들도요, 그 48자대로 그냥 그대로 뭐라고 통변한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안 하세요. 상담 안 하세요. 그렇게. 네. 사주팔자고 그분의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통변하시거든요. 네, 상담하시고. 네. 명리학, 심리학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도 네, 그렇게 하시거든요. 커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잘하시고 계시고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가지고요. 이제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혹시 뭐가 보이시나요? 삼각형. 삼각형. 지금 누가 삼각형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삼각형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얘기하셨는데 삼각형에 라인이 보여요, 혹시? 자, 삼각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삼각형에 라인이 있습니까, 여기? 예, 보입니다. 삼각형 라인이 보이세요? 예, 네, 이 라인이 보이세요? 저는 이 라인이 없는 네. 것 같은데. 라인 없습니다. 보입니다. 네, 세모가 보입니다. 네, 세모는 삼각형은 보이지만 라인은 없어요. 그죠? 네, 라인은 없습니다. 근데 라인이 있는 것 같죠? 네, 심지어 같은 하얀색인데도 여기가 더 진해 보이지 않아요? 네, 저는 약간 시각적으로 그래요. 착시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왜 삼각형이 보이죠? 라인도 안 보이는데? 라인도 없는데? 꼭지점을 만들어줬으니까요. 그렇죠. 이 팩맨이 있죠, 팩맨. 이 팩맨이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각도로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각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팩맨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혹은 각도가 이제 입을 연 각도가 바뀌면 이 삼각형이 없어져요. 네. 없어집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 도안을 만든 분은 아주 오래전에 이태리의 그 교수님이 카니자라는 교수님이 만든 카니자의 삼각형이라는 도형입니다. 도형. 네, 도형인데 제가 이제 이걸 왜 인용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 커리어를 갖다가 이제 볼 때 하나만 보면 안 돼요. 하나만. 네, 같이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불확실해요. 라인이 보이지 않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이 삼각형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앞에 커리어를 갖다가 보려면 팩맨이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서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자기 이해를 할 때 자기 이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 뭐 좋아하니? 이게 흥미잖아요. 그죠? 네. 여기 성격도 여기 이런 데 다 성격, 기질 이런 것도 다 여기 포함됩니다. 네. 네. 포함되고 뭐 잘해? 그 얘기할 때. 그죠? 네. 역량. 네. 역량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역량을 갖다가 너무 뭐랄까 기능적인 역량만 생각해요. 기능적인 역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제 그 대학생들 이제 취업할 때 너 엑셀 잘해? 너 엑셀 고급 함수 쓸 줄 알아? 이런 거 확인해요. 네. 그건 아주 낮은 단계의 역량이에요. 네. 아주 낮은 단계의 역량입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경쟁 자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쟁 자원. 경쟁 자원. 자원이라는 거는 이제 리소스라는 얘기겠죠? 네, 리소스. 경쟁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경쟁했을 때 차별화될 수 있는 거. 네, 그런 역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거를 찾아주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개인적으로. 저 이걸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요즘 그 뉴스에서 가장 핫한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나라 회사 중에 쿠팡. 빙고 쿠팡이죠. 예. 쿠팡이. 예. 쿠팡이. 자, 쿠팡이 어떤 회사들하고 같이 경쟁했어요, 처음에? 쿠팡이 11번가. 옥션. 11번가였나? 위메프, 위메프. 티본. 위메프, 그죠? 뭐 네네. 옛날에 막 중국 무술하면서 아피아 막 하면서 막 위메프 광고도 나왔잖아요. 그 음. 광고 없어요, 지금. 그죠? 티몬. 그죠? 예. 그게 그 3대 뭐 소셜 그 회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예. 근데 그 회사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예, 독보적이잖아요. 예. 근데 이 쿠팡의 역량을 갖다가 얘기할 때 대표가 김범석 씨잖아요. 김범석 씨인데 이게 지금 보면 이분의 어떤 경쟁 자원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만약에 정말 그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면 아마 그게 아마 스토리로 도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쿠팡이 돈을 벌어서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도 돈 못 벌어요. 다 빚이에요. 예. 근데 엄청나게 투자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명문고등학교 나왔어요. 미국 명문고등학교. 고등학교도. 그리고 하버드 학부 나왔고요. 하버드 석사까지 했어요. 예. 얼마나 그 영어도 잘하겠고 그 인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창업을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를 파는 적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역량,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쟁 자원.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상장하잖아요. 그 길이. 예. 그런 거거든요. 이런 어떤 그 자원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거의 끝낸 게 이제 이 가치 쪽이에요. 예. 가치를 가지고 뭔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어요. 예. 도구도 별로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역량 쪽도 별로 케어 안 하고 가치 쪽도 별로 케어 안 하면 지금까지는 다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갖고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예. 너 뭐 좋아해? 예. 너 성격이 뭐야? 너 MBTI 무슨 유형이야? 예. 그거 물론 좋죠. 좋은 도구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 삼각형이 나올 수 없어요. 삼각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뭐 심리학이나 뭐 직업 상담, 진로 상담 이런 거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레스로라는 그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구가 해머, 망치 하나면 모든 문제가 다 못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해머밖에 없어.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다 이거 못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2번 못질, 이건 3번 못질, 이건 4번 못질,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건 100번 해도 안 돼.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뭐 채팅방에도 가끔 이제 글도 올리고 했는데, 광고 글도 올리긴 했는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온라인 카드를 만들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제 온라인 카드를 만들게 된 이유가 이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결국은. 만든 건데,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제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뭐 이런 도구들로 청년들 이제 클리닉하고 집단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간히 했어요. 예. 본업은 아니고 간간히 이제 이걸 했는데, 갑자기 온라인으로 하라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근데 거기는 뭐 예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MBTI나 이런 걸 갖다가 뭐 스트롱이나 이런 것들을 돈을 유료로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흥미카드 만들었고, MBTI하고 이제 빅5 기반으로 성격 카드, 이걸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만든 겁니다. 가치 카드도 이제 커리어 스타일이라는 걸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저걸 하고 있어요. 출판 계약이 이제 오늘 내일 해요. 이게 출판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에 이제 다 자료도 넘기고 회의도 지금 몇 번 했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출판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출판 계약을 하고, 이게 실물이 먼저 나오고 나서 다시 온라인으로 선을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오픈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상에 없던 겁니다. 앞에 것들은 이제 다 제가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온라인으로 이제 만든 거고, 이거는 없는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가치 카드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긴 한데, 제가 이제 하는 커리어 스타일은 이제 없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긴 했는데, 카드 플레이도 제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는 했어요. 많이 나오면은 결국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이 넘어가면은 N 플러스입니다. N 플러스. 18이 넘어가면 N 플러스. 보통 대부분은 그냥 10에서 15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게 보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18이 넘어가면 과민한 거예요. 과민한 거. 그러면 10 이상만 돼도 사실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감내할 뿐이지. 예. 충전지가 어때요? 과충전되거나 아니면 너무 방전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충전지로서 못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충전을 해야죠. 자, 그럼 이제 이거 하고 있어요. 이 시소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스트레스는 이 심장 호흡으로 내려주고, 그다음에 자존감을 올려주고. 자존감은 이제 요즘 그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울을 보라 그러거든요. 거울을 보라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 카메라로 앱을 셀카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응원하는 미소를 던지고 파워포즈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파워포즈 딱 하면서 찍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심장 호흡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 우리 습관 같은 거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하시는 우리 임미영 코치님도 그런 하고 저도 이제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이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멘탈 게임이에요. 근데 왜 게임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면서 점수가 부여가 돼요. 그리고 점수를 갖다가 계속 그 리더보드 있잖아요. 그거 온라인에서 계속 확인이 돼요. 그래서 순위표가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축구 뭐 이렇게 경기할 때 보면 팀별로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실천하고 있어요. 제가 실천하고 있고, 너무 제가 이제 시간 관리를 조정을 못했는데 워낙 뭐 제가 기왕하는 거 지금 뭐 6개월 기다렸다가 지금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이제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들은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너무 좀 시간 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커리어 코치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진학 입시 쪽도 하고 있고요. 진로 취업 1318, 2030, 그다음에 중장년들 경력 관리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제가 이제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커리어비타민닷컴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쓰는 컬럼이나 뭐 이런 것들 블로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진로 입시 사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커리어 비타민의 그 2글자씩 따가지고 컵이거든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일산하고 운정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진로 예,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밴드 이제 여기 지금 저희 밴드에 계신 분들 여기 와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시는데 커리어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같이 제가 이제 밴드에서 조그맣게 지금 뭐 1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석 달도 안 됐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김영수 대표님 쫓아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제 연락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는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